이런 단어들 어디서 봤죠? 많이 봤죠? 정확히 아시나요? 알고 나면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우리 같이 정복해봐요. 변수는 왜 필요할까요? 변수라는 말도 어려운데 왜 필요하냐면 요리를 먼저 떠올려 볼게요.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재료가 많죠? 돼지고기, 김치, 물, 고춧가루 등등. 요리 순서를 설명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 200g을 냄비에 넣고 그 다음 김치 300g을 넣고 물 500ml를 붓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들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 편합니다. 그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변수로 지정해 넣으면 나중에는 고기를 넣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확히는 다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변수가 왜 필요한지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구글 크롬을 열어놨는데요. 구글 크롬도 코딩으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간단하게 코딩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사용하는 컴퓨터에 따라서 여기가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한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가 영어로 콘솔 또는 한글로도 여기가 콘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콘솔로 한번 눌러보면 방금 말했던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스트 고기는 200이고 김치 300 물은 500 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이 숫자들을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불러서 이 이름으로 기억해 놓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학 시간에 파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파이를 그렇게 긴 숫자를 다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파이라는 걸로 바꿔서 계산을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14 그러면 다음에 계산할 때는 그냥 3.14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이로 줄여서 혹은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콘스트 말고도 어, 바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콘스트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기억해 두고 다음에 그 변수들의 종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 숫자도 저장할 수 있고 문자도 저장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것이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알려줘야만 그 사용이 나중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문자를 해보면 문자 그러면 저렇게 글자 문자는 글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문자는 더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그 문자가 이렇게 붙여지고요. 만약에 숫자를 더하기를 하면 네,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하기를 할 때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더하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동작 방법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초반에 나왔던 if는 어떤 때 사용을 할까요?
어떤 그 밈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조건을 적어 사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세탁기 돌릴 때 옷이 많으면 강하게, 적으면 약하게, 아니면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켜고 이하면 에어컨을 켜지 않고, 이런 조건에 따른 실행을 하고 싶을 때 i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지금 30이라면 자, 이때 if 온도가 28도 이상일 때 에어컨을 켜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30도고 28도 이상에서 에어컨을 켜자라는 요건 그냥 화면에 글자를 켜주는 어떤 기능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에어컨을 켜자라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30도에서 켜자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온도는 30도고 30도보다 크면 에어컨을 켜자라고 해서요. 만약에 30도보다 이상이면 에어컨을 켜자라고 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켜자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그냥 화면에 글자를 나타나게 하는 대신 그냥 어떤 에어컨이 진짜 동작하게 하는 우리가 코딩을 또 한다면 의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if문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포는 네, 포. 반복해서 하는 동작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아까 에어컨도 있었는데 에어컨을 한 번만 체크해서 에어컨을 트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분에 한 번씩 지현재 온도를 확인해서 에어컨을 켤지 말지 확인하고 싶을 때라든지, 물을 하루에 8잔 마셔야 하는데 이걸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물을 하루에 타임스라고 할까요? 물을 하루에 8번 이렇게 할게요. 네,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하면 몇 번째 물을 마셔요 라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8번이면 그냥 타이핑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1000번, 10,000번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몇백만 명의 회원 수만큼 뭘 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고 싶다, 이런 반복 작업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귀찮은 거를 컴퓨터가 대신하게 하고 싶은 거니까요. 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변수가 있었고요. 이런 변수. 그래서 뭐 10개로 다시 바꾸면 이젠 10번째 물을 마셔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정해두고 그렇게 바꾸면서 작업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실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하면 코딩은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코딩도 이 작은 개념 하나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개념에서 발전해 나간 것인지를 확인해 본다면 아, 이게 의외로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단지 좀 더 빨리 배우고 싶고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을 먼저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조건에 따라 뭔가를 할 수 있는 if 그리고 반복 작업을 도와주는 for 이 네 가지의 개념만 알아도 코딩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